10년만 버티면 연봉 1억이야. 부모님 세대가 그토록 강조했던 안정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른바 사자 돌림 전문직이죠. 대학 입시 때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고 가족들이 눈물 흘리며 합격을 축하하던 그 자리들. 그런데 지금 이 승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오래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학원비를 낸 학생들의 미래가 가장 불투명해졌습니다. 10년을 투자해 딴 자격증이 편의점 알바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더 기괴한 건 이 모든 게 성공의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기업 가치는 치솟고 혁신은 폭발하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더 일자리를 잃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노력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요. 2024년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인원이죠. 축하 현수막이 걸리고 SNS엔 합격 인증샷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이들 중 절반이 수습 회계사 자리조차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대학 4년 내내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학원비로만 2천만 원을 썼죠. 마침내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가족들은 이제 됐다 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원한 회계법인 12곳 모두 불합격.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AI가 신입 회계사가 하던 일을 다 하는데 굳이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다는 거였죠. 회계법인들은 이제 챗GPT 기반의 회계 AI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과거엔 신입 회계사 3명이 일주일 걸렸던 작업을 AI는 2시간 만에 끝냅니다. 오류율은 더 낮죠. 법인 입장에선 연봉 4천만 원짜리 신입을 뽑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결국 김수진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채로요. 제가 10년을 준비한 게 뭐였을까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신입 회계사 취업률은 48%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100%에 가까웠는데 말이죠. 가장 충격적인 건 합격자 수는 늘었는데 일자리는 줄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문 인력 양성을 외치며 회계사 정원을 늘렸지만 정작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계사만의 문제일까요? 더 안전하다고 믿었던 직업들은 어떨까요? 의사와 변호사만큼은 안전하다. 우리 사회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정의를 다루는 변호사는 인간의 영역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2024년 9월 미국 FDA는 충격적인 승인을 냅니다. 다빈치 C 로봇 시스템의 자율 수술 모드죠. 의사의 지시 없이도 특정 수술을 완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병원에서 맹장 수술 100건을 비교했습니다. 인간 외과에 대해 AI 로봇.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AI 로봇의 수술 시간은 18분 짧았고 출혈량은 32% 적었으며 수술 후 감염률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로봇을 선택하겠죠. 더 안전하고 더 빠르고 비용도 저렴하니까요. 병원 원장의 말입니다. 변호사는 어떨까요? 2025년 초에 한국의 대형 로펌이 계약서 검토 AI를 도입했습니다. 과거엔 신입 변호사 5명이 3일 걸렸던 M&A 계약서 검토를 AI는 4시간 만에 끝냈습니다. 법적 리스크 포인트를 더 많이 찾아냈고요. 결과 2025년 상반기 이 로펌의 신입 변호사 채용은 전년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한 한 변호사는 익명으로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제가 7년 공부해서 변호사 됐는데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계약서 검토는 AI가 하고 판례 조사도 AI가 하고 저는 그냥 AI가 만든 문서에 도장만 찍는 사람이 됐어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우리 사회가 가장 선망했던 직업들의 성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게 전문직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큰 흐름의 시작일까요? 모든 전문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니어 시절이라는 훈련 기간이죠. 의사는 레지던트로, 변호사는 신입 변호사로, 회계사는 수습 회계사로 시작해 경험을 쌓습니다. 문제는 AI가 정확히 이 주니어의 일을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광고 대행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증언입니다. 예전엔 신입 디자이너들에게 배너 광고 100개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감각을 익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드저니가 10분 만에 200개를 만들어냅니다. 퀄리티도 더 좋고요. 그럼 신입을 왜 뽑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엔 시니어 개발자가 신입에게 이 기능 구현해봐 하며 업무를 주고
코드 리뷰를 해주며 가르쳤습니다. 지금은요, GitHub 코파일럿과 챗 GPT가 코드를 작성하고 시니어는 그걸 검수만 합니다. 2024년 구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습니다. 주니어 엔지니어의 70% 업무를 AI가 대체 가능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2025년 구글의 신입 채용은 전년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 반복 업무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률 문서 작성, 환자 진단 보조, 재무제표 분석, 건축 설계 초안, 마케팅 전략 수립, 모두 주니어가 배우면서 하던 일이었습니다. AI는 이 모든 걸 학습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사례를 분석하고 패턴을 익히고 이제는 인간 주니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합니다. 한 취업 준비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주니어로 들어가서 배운다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문이 닫혔어요. 그렇다면 주니어가 사라진 세상에서 미래의 시니어는 어디서 나올까요? 1990년대 삼성전자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여정은 명확했습니다. 5년 차의 대리, 10년 차의 과장, 15년 차의 부장, 그리고 20년 뒤엔 임원이 되거나 전문가로 독립했죠. 이 사다리는 단순한 승진 경로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지식이 전수되는 통로였죠. 주니어는 실무를 배우고 중간 허리는 관리를 익히고 시니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다리의 첫 번째 디딤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MIT 경제학과의 2025년 연구 보고서는 충격적입니다. 주니어 포지션이 75% 감소한 산업에서 10년 후 중간 관리자는 40%, 전문가는 60%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는 2023년엔 신입 컨설턴트를 50명 뽑았습니다. 2025년엔 5명만 뽑았죠. 대신 챗 GPT 엔터프라이즈와 데이터 분석 AI에 투자했습니다. 그 회사 파트너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좋아요. AI가 신입이 하던 일을 다 하니까 비용도 줄고 효율도 올랐죠. 근데 5년 뒤가 두렵습니다. 지금 시니어 컨설턴트들이 은퇴하면 그 자리를 채울 중간 허리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5년 동안 신입을 안 뽑았으니까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과 레지던트 지원율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로봇이 수술하는데 제가 뭘 배워요? 라는 게 의대생들의 반응입니다. 문제는 10년 뒤입니다. 지금의 외과 전문의들이 은퇴하면 복잡한 응급수술을 집도할 인간 의사가 사라집니다. AI는 학습한 수술은 완벽하게 하지만 전례 없는 응급 상황엔 대응 못하거든요. 사다리의 첫 단이 사라지면 결국 전체 구조가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왜 이런 미래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AI를 선택할까요? 2024년 4분기 S&P 500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동시에 이들 기업의 총 고용 인원은 2019년 대비 8% 감소했습니다. 성장하는데 사람은 줄어든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18세기 산업혁명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증기기관이 등장하자 방직공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죠. 하지만 결국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겼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사람, 수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그런데 AI 혁명은 다릅니다. AI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개선되니까요. 2024년 상장한 커그니션 AI라는 회사를 보시죠. 직원 수 23명입니다. 연매출은 4억 달러, 약 5,300억 원. 직원 한 명당 230억 원을 버는 겁니다. 어떻게?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대빈을 만들어서 라이선스를 판매하거든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회사와 비교해 볼까요? 오라클은 직원 16만 명으로 500억 달러를 법니다. 직원 1인당 3.8억 원이죠. 커그니션 AI의 60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게 고용 없는 성장의 실체입니다. 골드만삭스 2025년 보고서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향후 10년간 AI로 3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9천만 개에 불과할 것. 산업혁명급 변화인데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AI는 인간처럼 보조 산업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증기기관은 석탄 채굴부터 기관 수리까지 수많은 사람을 고용했지만 AI는 전기만 있으면 작동합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산성 증가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은 소수는 누구일까요? 2023년 한 1인 기업가가 화제가 됐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로 동화책 200권을 만들어 아마존에서 팔았거든요.
혼자서 3개월 만에 순수익 8억 원을 벌었습니다. 과거였다면 출판사 직원 50명, 1년의 시간, 수억 원의 투자가 필요했을 일입니다. 이게 지능 레버리지입니다. AI라는 도구를 지렛대 삼아 혼자서 조직의 일을 해내는 거죠. 오픈 AI CEO 샘 알트먼은 2024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에는 10억 달러짜리 1인 기업이 등장할 겁니다. 한 명의 인간이 AI를 지휘해서 거대 기업이 하던 일을 해내는 거죠. 허황된 소리처럼 들리시나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톰이라는 프레젠테이션 AI 스타트업은 창업자 포함 직원 8명으로 시작했습니다. 2년 뒤 기업 가치 6천억 원을 인정받았죠. 어떻게? AI가 디자인, 개발, 마케팅, 고객 응대까지 다 했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사람 수가 아닙니다. 무엇을 질문하느냐입니다. AI에게 프레젠테이션 템플릿 10개 만들어줘 라고 묻는 사람과 실리콘밸리 VC들이 선호하는 스토리텔링 구조를 분석해서 감정적 몰입도가 높은 프레젠테이션 템플릿을 만들어줘 라고 묻는 사람의 결과물은 천지 차이입니다. 스탠포드대 2025년 연구는 이렇게 결론냅니다. AI 시대의 핵심 역량은 문제를 정의하고 AI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능력이다. 과거엔 많이 아는 사람이 경쟁력이었습니다. 이제는 정확하게 묻는 사람이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히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수학 문제 1000개 풀면 실력이 는다. 영단어 10,000개 외우면 영어를 잘한다. 코딩 알고리즘 100개 외우면 개발자가 된다. 우리가 믿었던 교육의 공식입니다. 반복 훈련을 통한 숙달이죠. 그런데 2025년 한국교육부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교육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 과정을 축소하고 대신 수학적 사고와 AI 활용 능력을 강화한다.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계산 연습을 안 하면 수학을 어떻게 해요? 하지만 교육부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챗 GPT가 미적분을 1초 만에 풀어주는 시대에 학생들에게 손으로 미적분을 계산하는 훈련이 의미가 있나요? MIT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2024년부터 컴퓨터공학 전공 필수 과목에서 코딩 테스트를 없앴습니다. 대신 AI 활용 소프트웨어 설계를 필수로 만들었죠. 한 MIT 교수의 설명입니다. 과거엔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기획하고 AI에게 정확히 지시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기존 교육 시스템 전체가 훈련 모델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반복, 암기, 연습. 그런데 AI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훈련의 결과물을 AI가 더 잘하게 됐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의 고백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숙제를 챗 GPT로 해와요. 저는 뭘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정답을 알려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핀란드 교육부는 2025년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비판적 사고, 창의적 문제정의, 윤리적 판단, 협업 능력. AI가 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는 없을까요? 1900년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농부였습니다. 지금은 2%입니다. 농업 일자리 38%가 사라진 셈이죠. 그런데 실업률은 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정비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유튜버 같은 1900년엔 존재하지도 않았던 직업이 생겼으니까요. AI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6세 청년이 AI 음성 합성 기술로 유명인 목소리로 오디오북 읽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초기 투자 300만 원, 개발 기간 2주, 6개월 뒤 월 매출 2억 원을 돌파했죠. 과거였다면 성우 섭외, 녹음실 대여, 편집 인력, 최소 수억 원의 자본이 필요했을 일입니다. 40대 주부는 챗 GPT로 맞춤형 다이어트 식단 생성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영양학 지식도 코딩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개인 맞춤으로 짜주는 AI라는 아이디어만 있었죠. AI에게 물어가며 서비스를 구축했고 1년 뒤 회원 5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자본이나 전문 지식이 아니라 문제 발견 능력으로 성공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경제학은 이랬습니다. 자본 플러스 노동 이퀄 가치 창출. 새로운 경제학은 이렇습니다. 아이디어 플러스 AI 이퀄 가치 창출.
Y 컴비네이터의 2025년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평균 창업팀이 2.3명입니다. 5년 전엔 8.7명이었죠. 사람은 줄었는데 만드는 가치는 더 커졌습니다. 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팀이 몇 명이냐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AI를 어떻게 활용해 풀 계획이냐를 묻죠. 중요한 건 AI를 위협이 아닌 지렛대로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과거 AI가 내 일자리를 뺏을 거야. 현재 AI를 활용해서 나 혼자 뭘 만들 수 있을까? 2025년 한국에서 1인 기업 창업이 전년 대비 340%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AI 도구를 활용한 서비스 기업들이죠. 자본금 평균 500만 원 이하, 직원 혼자, 하지만 연 매출 수억 원을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경제 수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AI를 활용해 자산과 가치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질문하는 자가 살아남고 문제를 발견하는 자가 기회를 잡는 시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며 사라지는 일자리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AI를 지렛대 삼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시대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뀔 차례입니다.